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2024년 갑진년 신년운세 오늘 마지막 편인 을목편입니다. 자, 을목일간의 일주론입니다. 갑목하고 을목에 대해서 좀 잠깐 차이를 설명드리자면 옛날에는 명리 공부를 할 때 물상적인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 시대에 비유할 게 많겠어요? 옛날 시대에 비유할 게 많겠어요? 요즘이죠, 요즘. 옛날 시대에는 비유할 게 별로 없잖아. 뭐 과학기술 그런 거 없잖아. 뭐 드라마, TV 그런 거 없잖아요. 옛날에는 주로 자연에서 눈에 띄는 것을 가지고 설명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목과 을목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옵니다. 보통 갑목을 커다란 나름들이나 침엽수, 하루수, 뭐 포플러나무, 뭐 소나무 이런 것들로 갑목은 뭐 이렇게 우렁찬 이렇게 나무로 비유를 하고, 을목은 하루살이, 뭐 덩쿨나무, 뭐 담쟁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하죠. 뭐 폼 나는 나무 하면 갑목, 뭐 을목은 뭐 서로 얽힌다 해서 뭐 폼 안 나는 나무 같은 식인데, 근데 이제 비유라는 게 그 이해를 돕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사실 본질을 정확히 설명하는 데는 그닥 도움이 되질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런 비유가 맞고 저럴 때는 저런 비유가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비유로 다 퉁을 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 발생론적 측면에서 보자면 갑목은 시작하는 나무고 을목은 완성된 나무예요. 사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누가 더 우렁차겠어? 시작하는 나무가, 애기 나무가 우렁차? 아니면 저기 이미 더 완성된 나무, 마무리되는 나무가 우렁차겠어? 그러니까 결국 갑목의 단계는 땅속에 있던 씨앗이 그 어려운 힘든 땅을 탁 뚫고 드디어 떡잎이 탁 나와서 사실 그게 갑목이야. 그게 갑목의 본질입니다. 비유를 한 세 가지로 할 수 있어. 첫째, 갑목은 땅을 뚫고 나온 새싹이다. 을목은 그 위에 이제 완성된 성체로 자라는 나무다. 이렇게 비유를 할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갑목은 뿌리다. 을목은 위로 튀어나온 가지들이다. 가지와 잎사귀들이다. 이렇게도 비유할 수 있고, 또 뭐 세 번째 비유는 갑목은 여러분 흔히 아는 침엽수다, 포플러나무다. 뭐 을목은 덩굴잠재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좀 다르죠. 근데 이제 하나만 가지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을목은 덩굴이고 갑목은 우렁찬 나무고, 사실 비유는 그닥 많이, 그거는 뭐라고 표현할까? 등락의 값 설명할 때나 이제 좀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시작은 갑이 했고 완성은 을이 했다라는 거야. 침엽수가 시작했고 뭐 덩쿨나무가 마무리 짓고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갑목은 일단 무엇인가를 끈기 있게 시작을 하는 사람이고, 을목은 그거를 마무리 짓는 사람입니다. 전쟁 시작하는 사람은 갑목이고, 전쟁 끝나고 살아남는 사람들이 을목이고, 평화협정 조약 맺고 하는 게 다 을목이야. 보통 전쟁이 오래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전쟁 초반에 참여한 멤버들은 다 죽어요. 안 살아남아요. 일본이 패망을 하면서 일본의 가미가제를 하게 되면서 초창기 군인으로 있던 사람들 중에 생존율이 극히 드물어서 그 수많은 일본의 제로센 조종사들 중에 살아난 사람들이 몇 명 안 돼. 다 죽었거든. 갑들은 다 죽은 거야. 갑이 다 죽은 자리에 을목이 일본의 번영 국가를 만들어낸 거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경제 번영을 이루는 그런 느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갑목하고 을목을 볼 때 가끔 을목을 우습게 생각하고, 아예 갑목이 멋있지. 과연 그럴까? 제가 갑목일주니까 갑목편을 들고 싶지만 저는 어느 쪽에도 편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을목은 아유 볼품없는 을목나무 서로 엉키기나 하지. 뭐 이런 얘기는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을목 비하하는 얘기들 하지 마세요. 을목은 나무의 완성입니다. 나무의 완성. 자, 그리고 갑목이나 을목을 사람에 많이 비유를 해요. 갑목은 패기 있게 뭔가를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을목은 그거를 완성도 있게 마무리 짓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큐리브인, 뭐 원자력 라듐을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한 시초지, 그거를 뭐 지금처럼 아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모르는 게 많았으니까 결국 방사능 중독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1분 30초 동안 띄운 사람이지 지금처럼 737 비행기, 항공기 이런 거 만든 사람 아니잖아. 근데 라이트 형제의 장점이라면 일단 30초건 1분이건 띄워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까지가 갑목이 하는 일인 거고, 이후에 완성도 높은 항공기를 만드는 것은 그건 을목들이 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을목은 어느 정도 사람의 모습이 완성된 사람이고 사람의 뜻이 이루어진 형태니까 아무래도 많이 보완된 상품이에요. 신제품 나오면은 결점 많다 그러죠. 그게 갑목인 거고, 결점을 좀 보완을 해서 이제 완성도 높아졌다, 이제 이런 게 을목인 거고.
그러니까 속담 중에서도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은 그 을목한테 하는 말 아니야, 그거. 그 간목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 을목은 무슨 속담이어야 돼? 그 하려면 제대로 해라. 뭐 끝까지 가라. 이런 것들이 이제 을목한테 하는 말인 거죠. 자, 그래서 간목은 오히려 간목의 전 단계인 개수하고 함께 움직이고, 요 을목은 을목의 다음 단계인 병화하고 함께 움직입니다. 운동성을. 을목은 나는 목하고 같이 움직여요가 아니라 나는 병화 따라다닐래요. 나는 병화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막 출발지에서 출발한 사람이 간목이고, 이제 반환점 중간을 넘어서 거의 목적지에 다다른 사람이 을목이야. 그래서 을목은 병정화 계열을 반기고 임계수 계열은 그닥 안 반겨. 왜? 을목한테 임계수를 쓰라는 건 재교육 받으라, 다시 재공부하라,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공부하고 다시 출발하라, 다시 재보급을 받으라, 이런 소리인데 간목은 좋아해. 재보급 해준다고? 알았어, 나 지금 집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더 맛있는 거 준다고? 알았어, 얼른 집으로 갈게. 뭐 이런 느낌이 간목이라면, 을목은 지금 학교에 거의 다 도착했는데 엄마한테 전화 온 거야. 야, 도시락 안 가져갔다. 도시락 가져가라. 나 지금 학교에 도착했단 말이야. 나 다음 단계로 나 병화로 변해야 되는데 왜 다시 개수로 가래?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을목이 임계수를 쓰면 계속 충전하고 있는 이런 형태이고, 지금 빨리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죠. 자, 을목의 6개의 일주와 이번 갑진년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목 멋있어요. 간목이 뻣뻣한 이유가 융통성이 없어서 그래, 융통성이. 을목이 유연한 이유가 이제 융통성이 생겼어. 세상을 좀 살아봤거든. 아예 어느 게 더 노련한 거야, 그렇게 치면. 노련비로 치면 을목이 더 노련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인간관계를 잘 맺는 걸 을목들이 잘한다. 뭐 외교 같은 거 을목이 더 잘한다. 인간미 있다. 대신 간목은 패기가 생명인 거고, 을목은 융통성, 유도리, 사람과의 잘 얽힘, 이제 이런 관계들. 그러니까 간목은 독고다이가 멋있을 수 있는 거고, 을목은 이렇게 여럿이 뭉쳐가지고 함께 조화를 이루는 장미덩굴 같은 게 훨씬 멋있을 수 있는 모습이다.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일주를 좀 보죠. 을주일주. 이게 갑신일주와 대비되는 일주죠. 갑신이 무수의 불처럼 바위 위에 홀로 서 있는 저소나무, 뭐 이게 갑신이라면 을주도 좀 비슷하죠. 근데 갑신이 막 새로 태어난 저소나무면은 을주는 그곳에서 좀 익숙해진, 적응 좀 한, 마치 분재로도 표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바위 위에 1년생 소나무가 갑신이면 을주는 한 200년생, 뭐 50년생 그 정도 되겠죠. 그럼 뭐 바위가 불편한가? 오히려 바위가 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갑신이 느끼는 절처봉생하고 을주가 느끼는 절지하고는 좀 느낌이 달라요. 무인도에 처음 가서 독립한 로빈슨 크루소하고 무인도에서 한 30년 산 로빈슨 크루소하고, 을주는 그런 거야. 무인도에 30년 적응한 거야. 그래서 을주는 아이고 요 가녀린 나무가 요 바늘방석 위에 앉아서 얼마나 힘들까 하는데, 사실 갑신하고 비유를 하자면 갑신이 좀 비장하다면 을주는 나 괜찮아, 나 유금에 적응했어, 그런 요소라고 봅니다. 꼭 그런 느낌이 있죠. 가끔 극한 지역에서도 바이러스가 발견된다. 그래서 뭐 바닷속 1000m 이하의 해구 속에 무슨 화산이 있는데 그 화산 분출되는 곳에서도 박테리아가 생명체가 발견되고 있다. 대단한 거 아니야? 진짜 그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곳에 생명이 살아있어. 그러면 을주는 어떤 존재예요? 을주는 그 1000m 바닷속에서도 살아남는 존재가 을주야. 그럼 여러분들은 을주를 우습게 보면 돼, 안 돼? 을주는 어떤 존재야? 1000m 바닷속에서도 살아남는 존재야. 갑신은 어떻게 팍 밀면 쓰러질 수도 있어. 을주는 난 거기서 30년 자생했기 때문에 안 쓰러져. 그래서 을주일주는 다시 봐야 됩니다. 오뚜기야, 오뚜기. 아무리 힘든 역경의 환경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는다. 최근 정치계를 보면 난 좀 특이한 현상들을 많이 보는데, 그 유명 대권주자들, 사주들이 을해일주 아니면 을류일주야. 을해일주 아니면 을류일주. 이번에 아마 3년 후에 대권이 있을 텐데 거기 유력한 후보 2명, 한 명이 을류일주고 한 명이 을해일주. 을류일주, 을해일주 다 어떤 분들이에요? 악조건 하에서 살아남는 분들이에요. 을목이 신유술 해자축에서 살아남아 있으면 이거 밟아도 안 죽는 을목이야. 밟아도 안 죽는 을목. 그러니까 인묘진 사오미의 을목은 그게 환경빨일 수도 있어. 그 을목이 강한 이유가 환경빨일 수도 있다고. 근데 신유술 해자축에 있는 을목들은 이게 환경이 어렵고 힘든 환경이야. 일단 내가 그 어렵고 힘든 환경을 버텨야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
아니 뭐 일지에 평관 깔고 있는데 뭐 더 힘든 운이 있어? 평관을 그냥 내가 깔고 앉았는데 더 힘든 게 있냐고. 그러니까 운에서 을목을 함부로 쓰러뜨리지 못한다. 뭐 천간에 신금이 한 두세 개씩 날라 들어오지 않는 한. 이제 뭐 그런 느낌으로 봐야 되겠죠. 자, 을묘일주가 갑진을 만났습니다. 진유합을 하죠. 갑자기 을목이 아주 편안한 나와바리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거 뭡니까? 바늘방석 위에 잘 자던 을목이 갑자기 따뜻하고 수분 가득한 토양을 만났는데, 게다가 봄에 따뜻한 토양을 만나니 어떤 느낌입니까? 역경 속에서 살던 을목이가 좀 먹고 살 만한 환경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날아다녀요. 그 케냐의 마라톤 선수들 중에 금메달리스트가 많은 이유가 그 아프리카의 고산지대에서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보통 해발 2,000m나 3,000~4,000m에서 운동을 하는데, 거기는 공기가 희박해요. 공기가 희박하죠. 우리나라에서도 해발 700m, 800m에 태백시가 있는데, 야구 선수, 축구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태백에서 합니다. 여름에 시원하지, 공기 밀도가 낮아가지고 거기서 운동을 하면 해발 0m에서 운동한 것보다 운동 효과가 3배랍니다. 왜? 운동이 부족하니까 좀만 뛰어도 헉헉대거든. 그러면 허파가 그 부족한 공기량에 비례해서 확장이 되고 능력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 희박한 공기 속에서도 컨디션을 유지하기 몸이 적응을 해. 그러니까 2,000m, 3,000m에서 뛰어다니던 사람들이 평평한 데에 내려오면 어떻게 되냐면 날아다녀. 미친 듯이 날아다녀. 을류, 저기 케냐에서 마라톤 하던 선수들이 올해 갑진을 만났어요. 게다가 누가 도와줘? 간목이 도와줘. 야, 내가 도와줄게. 너 등락에 갚해. 야, 너를 위한 환경 내가 조성했어. 올해 을류일주들이 역경과 고난을 이겨낸, 사실 을류일주들이 언제가 제일 힘들었냐, 신축년 이럴 때 되게 힘들었을 텐데, 뭐 신축, 이민, 계묘 이럴 때 되게 힘들었을 텐데, 이 갑진을 만나게 되면은 을류일주들은 상당히 유리하다. 그러니까 사주 원국 자체가 고난을 이겨내는 형태의 사주는 운에서 들어오는 글자가 웬만해서 다 좋아, 그냥. 왜? 그보다 나쁜 운이 없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저기 남미를 침공한 백인들이 온갖 바이러스에 다 면역이 된 사람들이야. 근데 그 청정 지역에 살던 남미의 인디언들은 그 바이러스를 견딜 수가 없었어, 세균을. 이거 어떻게 돼요? 인구의 95%가 전멸을 해버리죠. 백인들이 총으로 쏜 사람은 얼마 안 돼. 백인이 총으로 쏴 죽인 사람은 얼마 안 되고 대부분 전염병으로 죽였어. 완전 화학전을 했죠. 독가스전을. 그러니까 백인들은 도시에서 되게 저기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란 거야. 그러니까 보면은 그 어린애들 키울 때 집안이 너무 깨끗하면은 아이가 면역력이 약해져요. 적당히 좀 세균도 좀 있고 고양이 털도 좀 날리고 좀 이런 데서 애를 키워야 고양이 똥도 좀 돌아다니고 해야지 아이가 잘 큰데, 뭐 그런 얘기가 있어. 자, 을류가 갑진을 만났다. 이번 생에 귀인을 만난다. 비즈니스적, 사업적으로 유리해진다. 육합으로 갑목과 서로 육합 관계를 맺은다. 갑목은 나의 권력, 나의 간판, 나의 역경을 이겨낸 커리어인 이 자기관리를 한 유금을 좋아하고, 유금 역시 나에게 편안한 환경을 제공해주는 겁재와 상호 보완을 하게 되니 지인이 육합을 하게 되니 을류일주가 겁재와 등락에 갑하면서 아주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제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을류일주는 뭐 그냥 나쁜 일 없죠. 다만 어디 어려운 데서 전지훈련 하던 사람들은 갑자기 훈련 때려치고 친구가 제공하는 호텔방에서 지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죠. 그냥 역경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좀 불리할 수도 있고, 뭐 올해는 좀 쉽게 풀어가겠다는 사람한테는 유리할 수 있고. 다음 을사일주를 좀 보죠. 을사일주도 갑이 진토라는 환경을 가지고 나타나서 이게 일지의 상관 재주를 가지고 있는데, 갑목분께서 야, 너는 재주 있냐? 나는 시장 있다. 같은 거죠. 나는 시장 있다. 너 여기 뿌리 내리고 네가 가진 재주로 진사우합해라. 그러면 진토가 너 재주 잘 부릴 수 있도록 도와줄게. 화생토해서 같이 벌어서 같이 쓰자. 뭐 해수가 널 방해해? 알았어. 내가 저 해수 말려줄게. 인성은 적당히 쓰시고 너가 가진 재주를 실행을 해라 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을사일주는 겁재 귀인들을 만나서 내가 가진 재주를 금전재물 활동으로 펼칠 수 있는, 시장을 만날 수 있는 운이다. 근데 역시나 이게 인맥관계야. 인맥관계. 이러면 저는 인맥관계가 꽝이고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는데요. 뭐 그러면 이제 버스 놓치는 거고, 이제 제가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그래도 많이 인맥을 맺어놨습니다. 그럼 여기저기서 너 여기 와서 우리랑 같이 일해라. 너 그거 재주 갖고 있다며, 그거 공부했다며, 너 그 능력 있다며 같이 하자
라는 운이죠. 물론 이게 금전재물 관계에선 그렇고 이게 뭐 대학생이다 그러면 그냥 같이 놀러 가자. 우리 나이트클럽 빌렸다. 나 펜션 3일 빌렸는데 너 와서 기타 좀 쳐라. 춤 좀 춰라. 노래 좀 불러라.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어요. 내가 못하는 건 내가 해주마. 겁재는 뭐예요? 상호보완 구조. 내가 못하는 건 네가 할게. 네가 못하는 건 내가 해라. 상호보완 구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겁재의 상호보완 구조는 상호 이해심이 있어야 공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건 옳은 거고 네가 가진 건 틀린 거다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한테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사람이나 틀린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공부를 잘하는데 노는 걸 잘 못해. 그래서 쟤네들은 노는 걸 잘하는데 공부를 잘 못해. 둘이 합치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근데 저 공부도 못하는 철한 것들이 말이야 놀기만 하고 이러면 이제 꽝이지 뭐. 나는 그냥 평생 범생으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나는 재주가 있어. 너는 시장이 있구나. 나 이거 못하는데 네가 이거 해줄 수 있어? 같이 움직여보자. 뭐 같이 놀고 같이 벌고 같이 어울리고 을목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환경들을 갖추어 줄 수 있다. 을미일주. 을미일주는 나도 내 나와바리에 뿌리 내린 재성이 있는데 저 겁재는 다른 방식의 시장을 가지고 있네. 나는 주로 롤러장에서 노는데 쟤는 주로 클럽에서 노네.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 을목이 갑진 동네에 놀러 가서 좀 놀아보고 갑목은 내 미토에 와서 놀아보는데 갑목이 미토를 보면 환장을 합니다. 인묘를 해버리거든요. 인묘가 뭐야? 빠져들다, 훌떡 빠지다, 훌떡 빠지다 같은 거죠. 이런 느낌이 내 재성을 보고 내 장난감을 보고 내 자동차를 보고 내 소유물을 보고 내 관리 영역을 보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을목은 진토 보면 안 빠져요. 미토에서도 안 빠지고 을목은 술토를 보면 인묘가 되죠. 근데 이제 갑목은 내가 가진 재성, 이게 이제 서로 상대가 가진 게 좋아 보이는데 특히 겁재가 내가 가진 걸 더 좋아하죠. 내 거 비싸게 팔아먹고 제 거 싸게 내가 사고 뭐 이런 가능성들도 있죠. 서로 나의 재성과 서로 상호 비례되는 좀 다른 재성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뭐 비즈니스 사업 확장, 뭐 영역 확장,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거나 다루지 못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서 다루어 볼 수 있어요. 나는 전원주택을 꿈꿔왔지만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전원주택 있는 친구를 만나 그 집 놀러 갔더니 그 집에 개도 키우고 모두 좋고 근데 그 친구는 전원주택 싫다 그러고 내가 사는 아파트를 좋아하더라. 우리 집에 놀러 오고 싶어 하더라. 뭐 이런 형태들도 될 수 있겠죠. 뭐 다양한 재성 가진 사람들 간의 교류 같은 형태들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남자면 이게 커플 모임으로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플 모임으로 만나. 갑자기 이분께서 자기 짝이 있는데 지금 내 짝에 홀딱 반해가지고 인미기문에 걸려가지고 이게 뭐 자꾸 자주 모이자 이럴 수가 있는 거죠. 뭐 재밌는 스토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유, 뭐 다 좋을 때지 뭐 한때지. 자, 이번에는 을묘일주 위아래 간여지동입니다. 나는 한다면 한다. 나는 뚝심과 내 자존심이 있다. 내 주관이 있다. 시즌 3번째 미션이 독립자립 미션이다. 간여지동 미션. 갑인일주하고 을묘일주는 비슷하죠. 갑인이 일단 일어섰다 그러면 을묘는 나는 이제 유연해졌다 같은 느낌이죠. 융통성이 을묘가 좀 더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융통성. 그래서 곡직이라고 할 때 직은 갑이고 나는 그냥 직진밖에 못해요. 이런 거고 곡은 나는 휘어갈 수 있어요. 앞에 바위가 있으면은 그 바위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하고 직진을 하는 게 이제 직인 거고 곡은 왜 이렇게 힘자랑을 해 휘어가면 되지 이런 느낌이죠. 유연한 융통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진토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서 인묘진 방합. 우리 사촌지간이구나. 나의 예전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근데 너의 금전재물 활동은 나의 미래구나. 이게 과거, 현재,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묘가 한 단계 더 진화하면 진토죠. 그렇죠? 하지만 을목의 전 단계가 간목이죠. 이거 재밌는 거야. 나의 전 단계인 간목이가 나의 다음 단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나보다 한 5살 어린 후배가 내가 앞으로 10년 모아야 할 일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니까 이게 같이 공유하는 운이에요. 같이 공유하는 운. 을묘한테는 손해볼 일 하나도 없지. 갑진이 자기 재산 관리 잘해야지. 보통 이런 경우가 야, 너 그거 잘 못 다루지? 그거 내가 다뤄줄게. 너하고는 3끗 차이지 갑인하고 진토는 3끗 차이죠. 나하고는 1끗 차이야. 그거 내가 더 잘 다뤄. 너 이번에 무슨 사업 시작했다며? 근데 너 그 영업이 잘 안 돼? 영업 내가 좀 도와줄게. 대신 나한테 수당 얼마 떼줘. 이런 형태적으로 서로 협업 같은 일들을 해볼 수 있다. 같은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을의 일주.
을의 일주가 갑진을 만났어요. 이게 재밌는 건데 내가 장생시켜줄 대상인 내가 흠모하던 갑목을 만났습니다. 내가 수생목을 해줄 대상을 만났는데 그 갑목이 진토를 딸려 들어와가지고 나 이제 그만 수생목 해줘도 돼. 나 수생목 그만 하는 거죠. 나 이미 재성 가지고 있어. 나 안 키워줘도 돼. 이런 경우는 내가 수생목 해줄, 내가 흠모하던, 내가 장생시켜줄, 내가 도와주고 싶은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진해원진적으로 벌어지니까 서로 어떤 오해, 원망, 집착, 애증적 요소가 일부 동할 수 있으니 주의사항은 적당한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시고 고슴도치의 사랑, 너무 가까워지면 본의 아니게 찌를 수 있어 같은 느낌. 그 다음에 나의 생각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현실적 모습은 조금 좀 약간 좀 내가 원래 생각했던 모습이 좀 아니네 하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진토의 재성 활동을 하게 되니 나의 인성적 활동이 좀 방해를 받을 수 있다. 좀 재밌게 노는 친구들 만나서 함께 놀이 활동에, 편제적 활동에 참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나의 정인적 마음이 혼란스럽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도 볼 수가 있죠. 근데 큰 문제 없어. 그냥 사람들 만나가지고 하루 파티 좀 몇 번 하고 오면 되는 거지. 그 마음 그릇이 넓으면 그 원진기문 여러 개 있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너무 예민한 사람들이 이제 원진기문 걸리면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을목은 올해 피서지 가서 친구들하고 놀다 오면 돼. 놀다 오면. 자, 을축. 이게 을미하고 좀 비슷하죠. 이게 축토 땅에 자, 맞죠. 신유술, 해자축. 신유술, 해자축에 있는 을목들은 어떤 을목들이에요? 을목 자라기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을목들이야. 이게 독종들. 안 좋은 사주라고 하면 안 돼. 이미 그거에 적응한 사람들이야. 뭡니까? 시골에서 힘들게 자란 아이하고 서울에서 곱게 자란 아이하고 만약에 지구가 멸망했을 때 누가 살아날 확률이 높을 것 같아. 그치. 을해, 을축, 을유 이런 분들을 보면 존경을 하셔야 됩니다. 역경을 이겨내시는 분,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도 살아남으시는 분, 이런 분들이에요. 자, 을축. 을미는 자기한테 유리한 환경에서 재물활동을 하는 거고 을축은 이게 을목이 자라기 어려운 곳을 지금 개척을 하고 있는 형태들, 개척목사. 야, 그곳에서 그 장사 되겠어? 근데 그런 사업 하시는 분들. 역경을 이겨내고 자기 사업의 사이트를 마련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꼭 주택가에서 러브호텔 운영하시는 분이시라거나. 이런 사주가 어떤 사주예요? 여기 에스키모한테 냉장고 파는 사람, 이런 사람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이 갑진은 마땅한 이 재성 쓰기 좋은 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서로 만나서 을미와 마찬가지로 상호 교류하다. 내가 가진 것과 갑진이 가진 것들을 서로 교류를 해보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다른 협력자들과 함께 좀 다양한 비즈니스의 형태들을 경험해보거나 나는 사무직으로만 있었는데 좀 타 지역에 가서 편한 곳에 가서 근무도 좀 해보고 타 지역의 일도 좀 해보다. 나는 무슨 관악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도봉산도 내가 관리를 해보다. 이런 형태들로 내 영역 사이트를 좀 변화시켜보다, 넓혀보다. 이런 느낌으로 보겠습니다. 을목이 진토를 만나면 사실 을목이 제일 좋아하는 토가 진토예요. 진월이 무슨 월입니까? 식목일이 있는 월이잖아. 나무들이 가장 자라기 좋은 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축월은 언제입니까? 축월. 1월이죠, 1월. 와, 1월에 지금 버티고 있는 을목이면 이건 뭐지? 인동초라 그래, 인동초. 매화나무. 그러니까 침엽수 같은 느낌이죠. 꼭 느낌이 겨울에도 이렇게 푸르게 이렇게 살아있으면 겨울에도 살아있는 침엽수. 여름에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도 역경에 강한 사람. 악조건 하에서도 장사를 할 수 있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에서도 장사 잘하는 사람. 이런 폭풍우가 치고 전쟁 치는 곳에서도 자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이런 형태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신에 이 을축은 유금을 불러오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높거나 좀 리스크가 있는 것들을 일부러 끌어당겨가지고 일부러 좀 힘들게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들이 일부러 생길 수도 있어요. 아니, 편하게 좀 직장을 다니지 왜 그 돈 퇴직금 다 끌어모아가지고 왜 그 이상한 주식에다가 그냥 막 투자를 해가지고 그런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약간 모험적인 걸 시시한 거 안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우리 6개의 일주별로 좀 알아봤고요. 다음에 우리 을목일간. 자, 갑진년 천간 기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목일주가 천간에 갑을, 병정, 무기, 경신임계 10개의 기운이 있을 때 운에서 갑진이 들어왔습니다. 자,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지난 시간에 간목할 때 웬만한 내용 다 했으니까 빠르게 그냥 훑어드릴게요. 자, 을목일주가 갑이나 을목의 비견겁제를 원래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비견겁제와 협업, 공유, 동업 또는 경쟁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서로 성장해 나가는 형태입니다. 자, 비견겁제가 내 사주에 있다라는 뜻은 기본적으로 내가 이번 지구별에서 경험하고 체험해야 될 8개의 학습 목표 미션 체험 중에 사람 관계 훈련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혼자 먹으려고 하면 뺏겨요. 같이 먹으려고 해야 파이가 커집니다. 같은 내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죠. 셋이 모여서 술 먹으러 가면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요거 시켜서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는. 혼자 가서 혼술하면 뭐 새우깡 하나 시켜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거 같은 느낌이니까. 자, 기본적으로 비견겁제와 공유를 하고 있는데 비견겁제가 또 들어온 거야. 어떤 비견겁제? 이 비견겁제들이 좋아하는 진토라는 정제를 가지고 왔다. 이 겁제한테는 편제인데 을목한테는 정제예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은 술집을 힘들어하는 사람이 차렸는데 내가 가서 그 일 좀 도와줬더니 나한테는 적성에 맞는 거야. 이거 내 일 같아. 그런 경우는 자네가 그 일 좀 맡아줘. 나는 가끔 와서 돈만 가져갈게. 이런 형태로 볼 수 있죠. 어느 부잣집에서 내가 말을 이렇게 돌보는 마부인데 그 말이 내 말 같아. 그리고 그 말은 내 말을 되게 잘 들어. 사실 주인은 그 말 잘 못 따라. 그리고 그 말도 주인 별로 안 좋아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집에서 나 고용해가지고 네가 이 말 담당해라. 이런 형태들이죠. 을목이 갑진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갑목의 재산이나 시장인데 내가 가니까 내 적성이 맞는 그런 형태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을목한테 이 갑진년은 나쁠 일이 없습니다. 그냥 나쁠 일이 없어요. 등락의 갑에다가 재성적 지원이나 갑목이 차려놓은 시장에서 나 숟가락 들고 가서 밥상에서 같이 먹을게 설거지는 내가 하마. 뭐 이런 형태들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운입니다. 자, 비견갑제들과 함께 참여. 운에서 들어온 진토를 함께 공유. 자, 다음 병화나 정화라고 하는 천간의 재주와 능력을 펼쳐 보이는 사람들은 재주 공유, 기술 공유, 갑목은 시장을 들고 와서 함께 재주를 공유해 본다. 거기에 대한 결과물로 진토를 키워서 함께 공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함께 재주를 부릴 사람, 내 하는 일에 함께 참여할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시장도 가지고 내가 지금 밴드를 모집하고 있는데 몇 명이서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멤버가 드럼을 친다고 해서 같이 참여를 했더니 그 친구가 라이브 카페를 가지고 있어. 이거 잘 됐다. 야. 뭐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야외 무대가 있다고? 거기서 우리가 밴드 해주면 얼마를 준다고? 이런 느낌까지도 가지고 있는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다음 무기토입니다. 을목이 정제나 편제의 무기토를 쓰고 있는데 갑진이 날라 들어왔어요. 그러면 천간의 재성에 기반을 가져다 주는 재성. 내가 비누를 파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비누를 함께 파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친구는 비누 공장에다가 비누 가게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취급하는 비누 너네 가게에서 팔아도 되겠네. 야, 너네 가게에서 비누 받아다 우리 팔아도 되겠네. 이런 형태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협력 공유인데 시장의 기반까지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다. 단 주의사항이 있죠. 이 기토 편제 쓰시는 분, 을목이 천간에 기토 가지고 있을 때 이게 내가 잘 다뤄, 이분이 잘 다뤄. 이렇게 되면 갑진이 내 재성을 더 잘 다룰 수 있죠. 이거는 좋아. 그 파트는 네가 담당을 하고 수익 생기면 나한테 배분해줘. 이런 형태면 다행이지만 야, 너 이거 접근하지 마. 이거 내 거야. 이거 내가 건드리지 마. 그러면 결국은 이 기토 뺏깁니다. 그거를 가져가요. 마찬가지로 이게 여자친구면 이분한테는 부인이 되는 거예요. 이분 만나면. 가뜩이나 여자를 거느리고 다니시는 이분이 이 기토를 가지고 오면 기토 입장에서는 이 갑진을 보면 갑기압으로 붙어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 사업을 이 파트는 너한테 맡길게. 내 말을 너한테 맡길게. 내 자동차 네가 운전 좀 해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괜찮아. 내 사업장 지금 나는 멀어서 영업이 안 되는데 네가 좀 이 사업장 맡아서 운영 좀 해주고 수익 얼마 나한테 줘. 이런 형태들로 운영을 해주면 유리하다. 자, 다음 관성 가지고 있는 사주들입니다. 정관평관을 가지고 있다. 을목이 을경합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갑목을 두드릴 수 있는 도끼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을목은 도끼자루, 경금은 도끼날. 을경합 금이라는 말은 을목과 경금이 결합을 했을 때 주도권이 경금화된다는 거고 을목이 자신을 경금으로 여긴다라는 거. 주도권이 경금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평민이 권력자랑 결혼을 한 다음에 내가 바로 권력자다. 이렇게 평민을 다 잊어버리고 뭐 이런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을목이 경금을 만나면 정관이 내 편이 돼서 나는 남편이 하는 일을 전폭적으로 돕는다. 정관은 간목과 을목을 차별하죠. 정관은 경금은 을목은 이렇게 딱 보듬어 주는데 간목은 이렇게 야 너도 딱딱하냐? 나도 딱딱하다. 때리는 구조들이 나옵니다. 정관합을 하고 있는 사주에서 겁재가 들어오게 되면은요, 일간이 정관합되어 있는 형태에서 겁재가 들어오면 일명 비교, 경쟁, 우위입니다. 나와 비교 대상이 나타나는데 사회의 규칙과 틀인 울타리가 겁재를 차별하고 나를 빛내주는 형태가 되니까 나의 나와 발휘에서 나에게 유리한 규칙으로 경쟁자와 비교당하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대체로 유리해지는 운이에요. 대체로 유리해주는 운. 특히 정관합 가지고 있는 경우는 더해요. 자, 대신에 편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나한테는 편관인데 이게 또 겁재한테는 정관입니다. 이러면 비교, 경쟁, 우위에서 내가 불리해지는 형태의 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규칙이 타인들한테 유리하고 나한테는 불리하다. 의대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 지방 학생들한테 가산점을 주고 서울 사는 나한테는 가산점을 안 주더라. 이런 형태는 규칙이나 법이 나한테 불리하죠. 특히나 이 편관 쓰는 사주에서 겁재 나타났는데 지금 겁재하고 재산 놓고 법정 분쟁 벌어지면 편관은 누구 편 들어줘요? 겁재한테 유리한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재판을 할 때 이렇게 겁재 편관이면은 최대한 재판 미뤄서 그 다음 해에 결론 나게 하시오. 이때 판결 나게 하지 마시오. 이런 형태로 지금 봐주면 유리하죠. 가장 좋은 거는 편관을 위한 행동을 하면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간판이 내가 백성들을 위하는 건데 내가 보호할 대상들을 만나다. 내가 응급실 요원인데 드디어 응급실에 내가 돌봐야 될 손님들을 만나게 되었다. 이런 형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민봉사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편관 쓰는 사람들한테는 겁재는 내가 보호해야 될 대상을 만나서 그런 거죠. 의사 선생님 중에 저 뭡니까? 그 의사 선생님 헬기 타고 가서 막 사람들 구해 오시는 분 있잖아요. 맞아요. 이국종 교수. 그게 남을 위해서 막 뛰어다니시는 분이에요. 자기는 막 휴가도 안 가시고 약간 그런 느낌이죠. 뭐. 자기 병원은 막 적잔하고 있는데 환자는 구해야 된다. 헬기를 더 증설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마인드가 바로 타인을 위한 마인드인 거죠. 응급 구조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늘 텅 비어있는 완벽한 응급실을 하나 마련을 해둬야 되는데 병원 입장에서는 저 좋은 시설 2개를 만들어놔서 하나는 운영하고 하나는 비상대기실로 비워놔야 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산병원하고 이국종 교수님하고 막 사이 안 좋아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했죠. 이 편관 쓰시는 분들이 그런 요소들이 좀 있으죠. 게다가 상관까지 있어. 막 남을 위해서 막 베풀고 나에게는 냉정한데 남에게는 유리한 법.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속한 조직은 다 퍼줘야 돼 이제. 그 사람이 속한 조직은. 네. 자, 다음 인성 가지고 있는 사주를 보겠습니다. 자, 정인하고 편인이 있다. 내가 가진 지식 정보를 겁재들과 공유하다. 자, 비견하고 공유하는 거하고 겁재하고 공유하는 거는 좀 차이가 나는데, 자, 을목 입장에서 겁재들이죠. 나 같은 족속들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하고 다른 사람들과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춤을 잘 춰. 쟤는 노래를 잘 불러. 그럼 나는 춤을 출 테니 너 노래를 불러라 같은 거예요. 비견 관계는 나는 춤을 잘 춰. 너도 춤을 잘 춰. 같이 춤을 추자. 같은 춤을 추자 같은 형태인 거고. 나는 카메라를 잘 만져. 너는 춤을 잘 춰. 나는 찍을 테니 너는 춤을 추시오. 이런. 그러니까 저기 한석봉하고 어머님하고의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써봐라. 이게 겁재 관계예요. 둘이 비견이었으면 어머니도 글을 잘 쓰는데 그 영향을 받아서 아들도 글을 잘 쓰더라. 어머니가 떡을 잘 써니 아들도 떡을 잘 쓰더라. 둘이 떡 장사를 했다. 뭐 이런 비견 관계이고 겁재 관계는 떡은 내가 쓸 테니 너는 네가 잘하는 걸 해라. 뭐 이런 형태들이 겁재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겁재가 도둑놈 아니야. 서로 도와주는 존재이지. 떡을 썰어야 돈을 벌지. 글 쓴다고 돈을 벌어. 공부를 시키려면 엄마가 떡을 썰어야지. 이제 그런 요소들이죠. 자, 내가 가진 인성, 지식 정보를 겁재들에게 공유하는 형태들입니다. 보통은 내가 쓴 책이 같은 의사들 사이에서만 보는 책이 아니라 대중한테 읽힌다. 뭐 내가 운동과 관련된 책을 썼는데 운동 지도자들만 보는 게 아니라 대중들도 같이 보게 되다. 이런 식으로 보통 넓게 확장되는 게 겁재의 영역까지 확장되는 구조들입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겁재 쓰는 사주는 이 대인관계의 폭이 보다 넓고요. 비견만 쓰는 사주들은 대체로 비슷한 사람끼리 좀 어울리는 조금은 대인관계가 좀 좁을 수도 있는, 물론 겁재운에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겠죠. 대운에서. 호신쌤은 원국에 비견만 3개 있는데 제가 을미대운에 겁재대운에 정말 돈 가진 겁재들을 만나서 파란만장한 사업을 해봤습니다. 저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저렇구나. 저 사람들은 돈을 저렇게 쓰는구나. 나는 그때 을미대운의 신세계를 만났어. 완전히 내가 그전에 만나보지 못했던 돈 위에 올라선 겁재들. 게다가 나를 홀딱 빠뜨리는 돈을 가지고 있는 미토의 돈을 가진 사람을 만나가지고 남의 돈으로 사업하고 대운 끝나고 싹 반납했습니다. 이제
한 10원도 안 남더라고요, 이제. 자, 이게 천간의 운이에요. 이번에는 지지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을목일간. 아이고, 말을 쉬지 않고 했더니 막 발음이 꼬이네. 을목일간, 갑진년 운의 작용. 지지편입니다. 4개로 나눌게요. 을목이 지지에 임묘진을 가지고 있다. 강한 뿌리에 내 세력을 가지고 있는 형태죠. 뭐든 할 수 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지지에 비경갑제들이 와서 도와준다. 단점은 경쟁이 세다. 뭘 하려고 하는데 나만 하는 게 아니다. 장점은 그들을 내 편으로 만들면 내가 뭔가를 추진할 때 그들은 강한 지원군과 응원군이 될 수 있다. 보통은 정치인들 중에 지역 기반 가진 정치인들 있죠. 내가 이 지역에 4선을 했는데 이 지역 사람들은 무조건 내가 나가면 날 뽑아줘. 내가 죽으면 내 자식 나가면 뽑아줄 거야. 보통 그게 강한 지역 기반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경우가 보통 지지에 내가 뭐 하자 그러면 밀어줄게 하는 강한 지역 기반이 있는 거예요. 단점, 버스 대절에서 단합대회 해야 되니까 가끔 돈이 많이 든다. 내 수익이 생기면 그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을 보호해줘야 한다. 뭐 이런 형태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지지의 세력 가진 사람이에요. 이 임묘는 사람을 가진 거고 진토는 돈과 사업체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고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에서 목소리 좋은 남자 주인공 이성균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날라. 근데 그 이성균이가 극중 누구한테 얻어맞았는데 얻어맞으니까 막 마을 조기축구의 동생들이 누구야 누가 우리 형을 때렸어.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모이죠. 그게 이제 사주의 지지의 비경겁제 잘 가진 사주들이 비경겁제랑 좋은 유대 관계를 맺었을 때 내 세력들이 움직이는 사주다 같은 거죠. 자, 갑진이면은요, 이들을 위한 어떤 사이트나 나눠 먹을 어떤 지지의 재성을 같이 공유한 사람들이 함께 버무려져서 임묘진 세력이 더욱더 공고해지고 강해진다. 묘진방합이든 인진방합이든 이런 식으로 강해질 수 있다. 그러면 내 편 먹는 사람들 생긴다. 근데 을목 쪽이 아니라 갑목 쪽 중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생긴다. 나는 기자 출신이라 기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정치인이나 무슨 재벌 쪽에서도 나를 도와주는 세력들이 생겼다. 뭐 이런 형태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지지의 사오미. 마찬가지로 갑목 얘기할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지지의 재주와 능력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지지의 진토를 가지고 들어오면 진사우화, 오진, 격각생 이런 식이면 나의 재주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시장, 사이트를 가지고 있다. 지지의 재성은요, 대체로 매장에 가깝고 천간의 재성은 그 옷을 잘 파는 능력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지지의 재성이 있으면 옷가게를 가진 거고 천간의 재성이 있으면 옷을 잘 파는 거야. 둘 다 있으면 옷가게도 가지고 있고 옷도 잘 파는 거야. 근데 천간에만 있다가 나중에 지지에서 들어오면 옷을 잘 팔다가 내 옷가게가 생긴 거야. 그렇죠? 그러면 지지가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천간 재성이 들어오면 옷가게 먼저 차렸는데 빌빌 기다가 드디어 옷을 잘 팔게 된 거야. 이런 느낌이죠. 지금 지지에서 제주와 시장이 같이 사이트가 맞는 지지의 환경이 같이 만나게 되는 운이니까 제주를 가지고 있는 제주의 근본 기반을 가지고 있는 내가 시장을 만나게 되다. 갑목 만나서 제주 펼쳐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상관생지할 수 있는 운을 만나게 되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요 관성 가진 사람들. 신유 관성 가지고 있는데 재성 가지고 있으면 역시나 재생관운이에요. 토생금 재생관. 참고로 토가 개입되면 은은하게 천천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빨리빨리가 아니에요. 은은하게 천천히, 뭐 보일러 틀면 천천히 따뜻해진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토생금, 은은하게 어떤 재성적 기반에 의해서 내 명예지위가 서서히 오르게 되다. 뭐 조직 구성이 강해지다. 이런 형태로 보겠습니다. 자, 진술충은 얘기 들었지만 나의 재성활동인 술토와 갑목이 가지고 들어오는 재성활동인 진토가 서로 교환될 수 있다. 나는 주로 술토에서 활동을 했는데 진토라는 활동도 해보겠구나. 그래서 병행해보다, 뭐 변화시키다 라는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끝으로 지지의 해자축. 인성을 가지고 있는 겨울의 나무들이죠. 을목이 지지의 해자축을 가지고 있으면은 한겨울의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을목한테 한겨울이라는 것은요, 일단 생존이 중요한 거고 웅크리고 앉아서 자신을 갈고 닦는 모습과 같습니다.
겨울나무가 꽃 피우면 어떻게 돼요? 열매 맺으면 이거 얼어 죽죠. 겨울나무는 기본적으로 외부적 활동을 줄이고 내부 땅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면서 보통 뿌리 활동만 주력을 하게 됩니다. 갑목은 해자축에서도 막 생장을 하는데 왜 갑목은 그 뿌리 자체니까. 근데 을목은 대체로 뿌리 부분이 아니라 위로 올라서서 드러난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통 겨울에는 반쯤 동면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추운 겨울 동안에 생존하는 을목이라는 거고, 해월의 을목이나 을의 일주들 같은 경우는 그 강인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한파를 여러 번 겪은 뭐 그런 나무들 같은 느낌인 거죠. 자, 그런 나무들이 역시나 이게 한마디로 험한 곳에서 생존한 을목인데 이 갑진이라고 하는 아주 풍요로운 환경에서 사는 나무를 만나. 이게 시골지가 지금 서울지 만난 거야.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나를 등하게 갚아줄 수 있는 금전적 재물이나 새로운 어떤 시장을 만들어주다. 시골에서 역경을 이겨내면서 자라서 내공을 쌓고 해수의 공부를 해오던 내가 드디어 밝고 화려한 사회에서 시장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통해 내가 활동의 인연을 만날 수가 있으니, 이 해자축을 가지고 있는 을목들은 갑진을 만나서 내가 배운 것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보통 식상은 기술을 활용하는 거고 인성은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취업 자리가 생긴다든가, 내가 배운 걸 책으로 썼더니 출판사에서 돈으로 바꿔준다든가, 컨텐츠를 만들었더니 프리미엄 유료 서비스로 나한테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무대가 생긴다든가, 그런 어떤 내가 강의를 할 수 있는 교육 장소가 생긴다든가, 뭐 이런 플랫폼들에서 내 인성 지식을 바꿀 수 있다든가 하는 형태의 지식 정보를 겁재와의 인맥 관계를 통해서 재성으로 교환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을목일주 갑진년 운세 지지편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 집이 머신 분들은 돌아가시는데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1월, 2월 두 달에 걸쳐서 강의를 쭉 이어나갔는데 우리 공개 수업에서 자주 얼굴 뵈신 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2년 돼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